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타프루 6개 관광센터 운영 시작, 이런 기사를 준비했고요. 세 번째는 네팔 모든 프로젝트 건설 기한 6개월 연장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네, 확진자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101명 발생했습니다. 이게 더 준다 그러면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겠죠. 101명 늘어서 17,44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안에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 1명, 박타프루 디스트릭트에서 2명, 그래서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늘어서 367명이 됐네요. 네, 카트만두 밸리가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101명 중에서는 럼중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떴어요. 럼중에서 22명이 떴고요. 나머지는 다 조금씩 공평하게 좀 나눠서 떴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명은 73세 남성이고요. 지역은 섭다리 지역입니다. 섭다리 지역이고 기존 심장과 당뇨병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한테 감염이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40명이 됐습니다. 40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완치자는요 285명 늘었습니다. 지금 7월 10일 넘어서부터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지면서 회복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66.12%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부지런히 치료를 하면은 70%를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중치료인원 빠졌습니다. 185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5,871명을 기록 중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집중치료인원도 좀 많이 줄여야겠어요. 격리 중인 인원, 검역소에서 지금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원들 빠졌습니다. 744명, 네, 큰 폭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22,756명이 지금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서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4,688건 실행했습니다. 4,688건 실행해서 30만 8,498건 실행했네요. 네, PCR 테스트는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10,000건씩 하겠다고 하는데 되려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냥 7,000건까지 갔다가 되려 4,000건대로 지금 줄어들었고, 아마 4,000건 밑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네팔 전체 상황하고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월 22일까지 부드러운 넉다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넉다운은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7월 한 20일경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후에 이 넉다운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예전처럼 강력한 넉다운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풀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택시 다니고 버스가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부드러운 넉다운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거의 생활 속에서 어떤 물리적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소독 철저히 하고 거의 한국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50% 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그리고 4명 태우던 거 2명만 태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지켜져요. 3명 4명 타는 것도 다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이제 노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게 되면은 버스는 대부분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버스도 근데 역시 사람이 많이 태우진 않더라고요. 한 50%가 아니라 거의 뭐 뜨문뜨문 앉다시피 해요. 예전에 그런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버스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제 카트만두에 오시면은 오토릭샤라고 하는 툭툭이가 다닙니다. 말하자면 3륜차 조그만 거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짐차를 실은 그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이제 그거는 전기로 다니는 전기차인데 이것을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툭툭이 같은 경우는 속도는 느려도 속도가 느려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은요, 느리니까 차는 계속 가는데 중간에 타고 중간에 뛰어내리고가 다 가능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느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툭툭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 운전자보다는 여성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그 소외계층 쪽에다가 운전자를 많이 할당을 해줘요. 이거는 좀 말하자면 어떤 그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툭툭이 같은 경우는 디디들이라든지 그 말하자면 한 가정 그 디디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부터 빨리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운행을 시작을 하게 해줬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네팔 국제선하고 국내선은 7월 22일까지 폐쇄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국내선은 8월 1일부터 국제선은 8월 15일부터 하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정부에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항상 네팔은 해야 하는 거고요, 가봐야 하는 거고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7월 12일까지 그 네팔 정부에서 그 해외에 고립돼 있던 이주 노동자들을 송환을 시켰는데요. 2단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단계가 시작이 15일부터 돼서 지금 현재 594명이 이미 송환 절차를 밟았고요. 21일까지 계속 2단계 이주 노동자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신두팔 쪽에서 그 홍수가 나서 뭐 댐 시설도 망가지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비가 아직도 계속 내립니다. 계속 지금 아직 몬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산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400여 가구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0여 가구가 임시 숙소로 집을 옮겨갔고 지금 피난에 있다고 하네요. 신두팔 쪽뿐만이 아닙니다. 뭐 썽쿠와 사바라든지 뭐 아니면 바굴룽 쪽이라든지 되게 지금 산사태 많이 나고 도로 끊긴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들이 범람하면서, 강이 범람하면 아무래도 옆에를 치잖아요. 치다 보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놓여있던 다리들이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지금 몬순 때 무너지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물살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이 고립이 되거나 끊기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리고 뭐 한국처럼 네팔이 무슨 뭐 다리가 그 강 하나 사이에 따다다다다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드문드문 다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 끊겨버리면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끊겨버립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염병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부에 1,000만 루피의 위험 수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한 의료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정당하게 이렇게 위험에 처해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속 지난번에 총리도 나와서 잘 보살피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은 이런 그 급여 같은 거나 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참 말하기 뭐하잖아요. 이런 건 빨리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소식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자파 지역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파 지역에서 자파는 인도 국경 쪽입니다. 남부 쪽에. 자파 지역 버드라푸르 국경에서 일일 필수품이라든지 물건들이 인디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그 운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거를 실어 나르는 그런 그 운수 노동자들이 건강 체크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지금 네팔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상황이.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세계 3위예요.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고, 그리고 3위가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엄청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네팔보다 훨씬 위험한 지역이 인도고, 그리고 그 네팔에서 경험을 했던 게 지난번 그 국경을 열면서, 인도 국경을 열면서 한 5만 명이 들어오면서 그때 확진자가 확 늘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지금 17,000명 있는 것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는 인도에서 들어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인도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철저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그 검문소 같은 경우는 막고 있는데, 이 자파 버드라푸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막고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 언론에 이런 소식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국경 보안 요원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다딩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다딩에서 일하는 1일 노동자들이 몬순 기간 동안 안전조치가 없이 트리슐리 강에서 모래와 골재 채취를 하던 중 지난 7월 8일 갈치 루럴 마을에서 살고 있는 16살 청소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질 않다고 하네요. 네, 여기 트리슐리 이 강 같은 경우는 되게 강이 유역도 넓고 그리고 되게 긴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가 되게 많아요. 모래가. 그 자갈도 많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그 채취하는 거를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 등바구니 메고 등에다 메고 이걸 다 하는데, 지금 현재 몬순 기간이잖아요. 몬순 기간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는데도 그 돈을 벌려고 일을 했던가 봐요, 아마. 그래서 그 상황 중에서 어떻게 뭐 잘못해서 그 급류에 휩쓸린 것 같은데, 2명인가 휩쓸린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실종됐다고 하네요. 네. 다딩 지역이 그 네팔 보면은 그 콘크리트를 그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모래가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잖아요. 이 돌이 그 한국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그 강 자갈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팔은 자갈이 없는 대신에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자갈 대신에 그 바위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것을 다 햄머로 때립니다. 그 이만한 게 반만해지잖아요. 그 또 때리죠. 그 요만해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면은 마당에다 쫙 놓고 그거를 망치로 계속 작게 만듭니다. 그거 아르바이트를 다딩에서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예전부터 보도가 많이 됐어요. 다딩에서 그 자갈 채취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뭐 이만한 바위에서 이만하게 조그맣게 계속 조그매집니다. 그 하루에 전에 10년 전에는 뭐 그 하루 작업하는데 200루피 주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한 400~500루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따로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 다딩 쪽에 있는 트리슐리 강에서는 다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이제 안 좋은 그 슬픈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요 골재 채취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경찰은 가짜 환자를 승객으로 태우고 영업을 하는 구급차를 압류하고 기사를 구속시켰습니다. 네, 까브레 팔란촉 지방경찰청에 따르면은 구급차 운전자인 주가들 머하또 씨는 8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검문 중인 경찰에 적발돼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을 태우고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6월 15일부터 록다운을 완화하여 개인 차량이 짝수 홀수 번호를 번갈아 운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나 구급차, 기타 필수 서비스 차량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혜를 악용해서 환자로 사람을 위장해 태우고 불법 영업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 록다운 중간에도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구급차를 제일 많이 썼어요. 구급차로 그냥 누워갖고 환자인 척해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격도 비쌌어요. 한 번 타는데 무조건 2,000루피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소문으로만 듣다가 요렇게 적발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네, 네팔 단신과 코로나 브리핑 요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박타프루 소식입니다. 박타프루 6개 관광센터 운영 시작. 네, 무슨 소식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타프루 지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4개월 동안 폐쇄된 후 6개의 관광 안내센터를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 관광 안내센터를 연 것인데요. 정부가 지난 3월 24일 전국적인 록다운을 시행한 이후 박타프루에는 관광객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박타프루에는 49명의 관광센터 직원과 14개의 관광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이 안내센터 중에서 8개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먼저 박타프루 더러바루 광장과 타오바리 광장들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20여 명의 청소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박타프루 지역 내부 골목들을 청소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몇 달 동안 관광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쓰레기 문제는 없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중점적으로 제거돼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광 안내센터 책임자인 거우땀 라슈아 씨는 현재는 청소 미화 작업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센터 관리 및 질병에 대한 인식 제고 작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타프루 디스트릭트가 44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있으며 현재는 24명이 활성 중이라 격리 처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타프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생활 양식과 일일 소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센터 책임자인 고우탐 라시와 씨는 전염병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박타프루는 관광 부문에서만 2억 7,600만 루피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2억 7,600만 루피면은 27억이네요. 생각보다 적네요. 입장료가 얼마였던가요? 1,200원인가 1,500루피인가 되게 입장료가 되게 셉니다. 입장료가 센데 이게 뭐 27억밖에 안 모였네요.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하여튼 박타프루 같은 경우는 그 카트만두에서 어떻게 보면은 궁전 옛 그 중세풍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 타멜에서 가까운 바산다풀 같은 경우는 시내랑 가깝다 보니까 많이 개발도 되고 말하자면 사람 손이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파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작고요. 근데 이제 박타프루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박타프루는 원래부터 예전에 있던 쓰리 킹덤 시대 때부터 박타프루, 파탄, 바산다풀 있을 때부터 박타프루는 되게 이렇게 말하자면 외지였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왕래 없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박타프루 밖을 못 나가 보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시내를 나가 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박타프루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박타프루가 그 일출 산행을 하는 나가르곶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르곶 갔다가 들리는 코스로 많이 하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나가르곶이 사실은 뭐 그렇게 그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박타프루를 따로 하루를 떼서 갑니다. 왜냐하면은 박타프루 같은 경우는 골목 자체가 정말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뭐 문화유산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예쁜 데가 사실은 박타프루예요. 그래서 골목 하나하나 투어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곳이 박타프루입니다. 근데 하여튼 박타프루에서 이제 손님들을 다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박타프루에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프로젝트 건설 기한 6개월 연장.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수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그 6개월씩 미뤄졌다, 뭐 2년 미뤄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수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죠. 도로 포장, 수력 발전 프로젝트, 그다음에 철도 사업, 그다음에 터널 공사, 그다음에 수돗물 끌어오는 사업, 공항 건설, 되게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이 뭐 대충 봐도 좀 6가지 큰 구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커다랗게 6개월을 갖다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그 계약서에 보면은 도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연장하게 되면 연장에 따른 그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을 정부에다 내야 돼요. 과징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건설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완료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의 건설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장관 회의는 마감일이 지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젝트의 완료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000개가 넘는 소규모, 대규모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내각의 결정은 5,000개 이상의 모든 프로젝트가 마감일이 6개월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사 마감 기한 연장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비용을 부풀리거나 새로운 금융 부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3월 24일부터 시행된 폐쇄 기간 동안 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팔 건설업 협회는 정부에 모든 프로젝트 마감일을 연장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인프라와 교통부는 코비드-19과 이 장금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 마감일을 연장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건설 인프라 교통부 대변인 사로스 쿠마르 프라단 씨는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연기한 계약자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한이 연장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팔 건설업협회 라비싱 회장은 정부가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럭다운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결정은 기한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럭다운이 완화되었지만 이번에는 몬순으로 인해 건설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6개월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젝트 수행자들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다시 시작하는데 한 3개월이 더 걸리나 보죠. 하여튼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해 본 건 아니니까 6개월 연장이 됐다는 얘기는 또 네팔의 어떤 뭐 그런 인프라 발전이 6개월 미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네팔에서 어떠 하나의 일을 하려 그러면 되게 그 뭐 제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 19이 중심적이었는데 코비드 19이 이제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건설 활동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몬순으로 계속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건설 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 중간에 제가 아까 그 수돗물 끌어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있긴 있는데 되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라서 카투만두 그 밸리 전체 시내에 상수도가 안 깔려 있어요. 가는 데만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카투만두 시내에 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멜람치 여기서 저 신두팔 쪽 그 디스트릭 쪽으로 가서 멜람치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수력이 되게 풍부해요. 거기서 그 터널 뚫고 그 다음에 이 뭐죠 파이프 대형 파이프 묶고 공사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개통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2년 전인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전에 2015년 지진 나면서 또 멈췄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멜람치 그 프로젝트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보면은 일단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산이 있으니까 터널을 뚫어버렸어요. 터널을 뚫어갖고 이쪽 산으로 물을 빼갖고 다시 그 뭐 관으로 또 연결시키고 이러는데 그걸 요번에 물을 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말하자면 시험 테스트 통수 작업이라 그러죠. 통수 작업을 했는데 그거 작업하던 그 기술자가 2명인가 통수 작업 와중에 그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또 터널이 또 망가지고 하여튼 사연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한 가지 하려면은 되게 힘든 게 네팔이에요. 그래서 그 멜람치 물만 들어와도 이 네팔에 드디어 상수도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뭐 여기는 상수도 시설이 대부분 없어서 대부분 그 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수 관정을 판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가 왕궁 앞이에요. 옛 그 왕정시대 왕궁 앞이라 그래도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한 물이 들어오긴 해서 좋은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상수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 사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 카트만두가 늪지였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그 산으로 휩싸인 분지인데 분지다 보니까 물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퍽질퍽한 분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관정만 파면은 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되게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더라도 필터링을 한 3-4번을 거쳐야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다 돈이에요, 돈. 필터링 하는 것도 필터링 그 하나 되게 크거든요, 필터가. 필터 하나에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4개 정도 뚫으려고 그러면 한 400만 원. 그러니까 설치하려면 필터만. 그리고 밑에 관정 파야 되잖아요. 관정 파는 것도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몇백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하수 한번 판다 그러면은 사실 뭐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웬만한 돈 없는 사람은 못 파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물 사정이 많이 안 좋고요. 이 몬순 기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또 먹을 물은 별로 없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제가 새로운 소식을 열심히 또 헌팅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네팔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종 모양 클릭해 놓으시면요 제일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